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를 한 군데에서 버튼 한 군데에서만 일으키지 말고요. 이벤트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아이디를 클릭하면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써서 이제 처리를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다 클릭이라고 썼어. 여기다 클릭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펑션 집어넣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계속 프로그램을 똑같은 걸 똑같이 계속 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을 한 개 만듭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펑션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안에서 쓰셔도 되고요. 밖에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펑션은 호출할 때에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출하기 전에는 실행이 안 돼요. 즉 얘가 함수로 등록은 되지만 HTML 부분이 먼저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펑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 순서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양식을 쓰는 것은 그냥 펑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펑크션 C가 들어가야 돼요.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보라색으로. 이클립스에서는 이제 리저브드 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보라색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그 네임을 쓰는 거죠. 저희가 그 아이디 체크를 하는데 창을 열어요. 아이디 체크 윈도우 오픈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 체크라는 뭐 창을 연다, 윈도우 뭐 오픈이다, 뭐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좀 길긴 한데 내용이 확실하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름이 좀 길어요. 근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소스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창을 열고요. 그러면은 여기 클릭을 하면 이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해서 그 아이디 체크, 아이디 만들었던 아이디 체크, 아이디 체크, 컨트롤 스페이스바 안 먹네요. 아이디 체크, 윈도우, 뭐 오픈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시면 창이 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셔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클릭하시면 창이 열린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창이 열린다. 됐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아이디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아이디 자체를 클릭을 해도 그 위치가 들어오거나 클릭을 해도 여기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달러 가로 열고 상단에 찍고요. 샵 아이디를 찾은 다음에요. 찾아서 점 다음에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클릭을 하면 가로 열고 펑션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뭘 하냐면 여기에 아이디 체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소스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jQuery에서는 클릭뿐만 아니라 나 클릭하는 것 말고 포커스가 위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탭키나 이런 걸 이용해서 포커스를 위치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탭키가 들어가죠. 탭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포커스가 위치가 되면 이렇게 포커스가 위치가 되면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커스가 만약에 위치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은 동작을 아이디를 하자. 지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저장하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고 아이디 입력란에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보통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려고 클릭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창을 띄워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벤트 처리를 한다. 요거 지금 요거를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돼요. 아시겠죠? 클릭해도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벤트를 한 개 더 붙이려면 점을 계속 쓰시면 돼요. 점 쓰시고요. 이번에는 포커스 가로 열고 펑션 여기 쓰는 거랑 동일해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뒤에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되시겠죠? 이거 지금 뭘 한 거냐 하면 이렇게 오셔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클릭을 해도 이 창이 뜨는데 다른 데 가서 이거 지금 이 포커스 야 이거 미안해 지금 포커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나요? 포커스 이벤트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포커스 말고
이벤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 중에서 이제 그 마우스가 들어갈 때의 이벤트 W3 서클스 한번 볼까요? JS의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튜토리얼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jQuery 있고 자바스크립트 있는데 jQuery 볼까요? jQuery에서 저희가 밑에 jQuery 이벤트 하고 나오죠. jQuery 레퍼런스가 있는데 jQuery 이벤트가 있어요. 그 어떤 동작이 일어날 때 쓰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벤트 중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에 쓰는 이벤트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 어느 쪽으로 이제 포커스는 여기 보면 어태치 모타이거 포커스 이벤트라 그래서 이제 트리거 포커스 이벤트라 그래서 그 이쪽에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인데 포커스 인이 있네요. 포커스 인 들어오게 되면 포커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벤트를 포커스로 붙이지 말고 포커스 인으로 붙일게요. 포커스 인 예. 포커스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동작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새로 고침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새로 고침을 하시면 돼요. 여기 회원가입 있는 데서 새로 고침 F4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열린 창을 닫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요. 탭키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디 중복 체크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검색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닫으시면 계속 체크인인데요. 이런 예, 지금 F12 눌러볼게요. 제가 이벤트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벤트를 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포커스인 맞는데요. 그래서 포커스인은 탭키 눌러서 예, 이렇게 여러 번 뜨면 안 되는데 얘는 포기하죠. 예, 너무 이렇게 포커스인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네요. 포커스인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안 받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으시고요. 그럼 이제 그 뭔가 다른 걸 한 게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별로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이벤트를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쓰셔야 되는데 포커스인도 이게 그 소스를 맞는 것 같은데 동작이 제대로 제가 원하는 동작이 안 돼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클릭했을 때만 이제 한 번만 이제 창을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가 계속 열기 때문에 그다지 별로 안 좋네요. 새로 고침 하시고 여기 밑에서는 새로 고침 하시고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창은 닫으시고 자 그래서 여기 클릭했을 때만 지금 열린 걸로 포커스가 위치되더라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 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포커스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쫀진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커서가 여기 위치에 들어갔다 이게 포커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뜻인데 그 포커스 위치시켜라라는 부분은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포커스 이벤트를 붙여놨더니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창을 띄울 때 아이디를 클릭해도 창이 뜨고 중복 체크를 해도 창이 뜨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다 안내문도 충분히 써놨어요. 아이디 체크 중복 체크를 이용해서 팝업 이용하세요 라고 팝업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써놨기 때문에 팝업창을 허용이 안 되면 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못 하겠죠.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펑션 부분을 만드실 때는 이제 이렇게 쓰신다. 펑션 부분에 해당되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얘는 ID 체크 윈도우 오픈이라는 것을 이름을 똑같이 써서 세미콜론 찍으면 얘가 호출당해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ID 체크 윈도우 오픈 세미콜론 이렇게 썼더니 호출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사용하게 돼요. 리턴이 없더라도 명령이 끝나면 그 줄에 처리되는 블록에 해당되는 처리되는 명령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도 되고 안 찍으셔도 돼요. 이제 이런 펑션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찍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JS의 함수 만들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쓰시면 그 여러 가지 여러 번 소스를 쓸 거를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호출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사용하셔서 이제 소스가 자꾸 중복이 되면 밖으로 꺼낸다. 이해되시겠죠? 밖으로 꺼내서 이제 펑션이나 아니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폼 태그 안에다가 div 한 개 만들고 입력할 때마다 한 개의 div를 만드시면 된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div는 클래스로 폼 그룹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부트스트랩 디자인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고 이거를 한 줄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id 중복 체크를 이렇게 지금 한 줄, 두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보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그래요.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W3 스쿨스에 찾아가 보시면 부트스트랩의 W3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폼 태그를 여기 이제 그 폼에 해당되는 거 폼 인풋 인풋 2가 있어요. 폼을 클릭해 보시면 그 맨 처음에 보여지는 내용들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텍스트와 이름을 두 줄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나옵니다. 두 줄로 써져 있는 게 나오고요. 여기 한 줄로 써져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줄로 쓰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나오시는데 그 이렇게 이제 쓸 때는 여기가 이제 보시면 폼 다시 인라인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쓰실 때는 이제 얘는 폼 태그 안에다 썼잖아요. 근데 클래스의 폼 다시 인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이 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전부 다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위에다가 로그인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로그인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쓰시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그 인풋하는 라인도 전부 다 만들고 이렇게 한 줄로 쫙 해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쪽으로 그럴 때는 이제 저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것도 있어요.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사용해서 쓰시는 게 있으신데 그때는 이제 이쪽에 보면 폼 다시 홀리즌 해서 한 줄 단위로 이렇게 그룹 단위로 이걸 한 줄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평선 홀리즌탈이라고 쓰셔서 폼 다시 홀리즌탈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이해되시겠죠? 폼 그룹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보시면 들어가서 클릭을 해가면서 많이 보시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에리어 만드는 거, 요거 텍스트 에리어 만드는 거, 여기가 인풋스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2 안에 그 인풋스 2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이렇게 만드는 게 나와요. 이렇게 화면으로 디자인상. 이렇게 아이콘을 한 개 만들고 이렇게 쓰시려면 태그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홀리즌탈이니까 한 개로 만들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아이콘 자체를 한 개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건데 밑에 있는 게 그거네요. 쓰시는 건데 여기 스판 태그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인풋 그룹 뭐 애든이라고 써서 덧붙이는 건데 여기 i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 태그 자체 이탈릭 태그고요. 그러면서 클래스가 디자인이에요. 그 사람 모양에 해당되는 게 여기 그래피콘이라 해서 그 아이콘을 만들어서 쓰는 이런 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검색에 대한 서치 부분도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시면 돼요. 그 저희는 이제 그 검색에 해당되는 서치 정도의 모양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서치적 모양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는 그 인풋 그룹이라고 div를 한 개 더 묶어라 이렇게 인풋 그룹이라고 div를 한 개 더 묶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여기 해당되는 거 쓰시는데 그 인풋 그룹 버튼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된다. 이건 좀 그런데요. 홀리즌탈 쓰겠습니다. 홀리즌탈 써보겠는데
안 되면 이걸로 쓰시면 돼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거 버튼, 저희도 버튼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 형태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 형태. 이렇게. div로 인풋 그룹이라고 만들어라. 폰 그룹이라고 만들지 말고 인풋 그룹이라고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앞에 텍스트 써는 거 사용하시고, 폰 코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은 인풋 그룹 btn이라고 쓰세요. div로 다시 더 묶으세요. 버튼 자체를. 이해되시겠죠? 버튼 자체를 더 묶어주세요. 되셨나요? 예.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참조하셔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저희가 인풋 태그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인풋 태그 안에 여기 텍스트 쓰는 거하고, 텍스트 쓰는 것을 div라는 게 더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div로 더 묶어주시고요. 슬래시 div는 이렇게 이제 버튼까지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요. div에다가 클래스를 한 개 지정하는데, 클래스 이꼬로 상따비 찍고요. 이제 인풋 그룹이라고, 인풋 대시 그룹이라고 써주세요. 그룹 상따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폰 컨트롤이나 이런 거 쓰는 거는 여기랑 동일하시고요. 얘가 지금 폰 컨트롤입니다. 클래스 이꼬로 폰 컨트롤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풋 태그에다가는,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는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요. 여기 있는 버튼 태그 앞쪽이나 뒤쪽으로 div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이게 더 만들어 주시고요. 슬래시 div는 버튼을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 div 감싸고 있고, 버튼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위에 있는 div에다가 클래스를 붙여서 클래스 이꼬로 쓰신 다음에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input 다시 그룹 버튼, 그룹 다시 btn이 버튼이라는 뜻이죠. btn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잘 되나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요거 W3스쿨에서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아이디 중복 체크가 이렇게 붙는 거죠. 되시나요? 소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실 거는 아이디 입력은 다 했어요. 여기가 이제 아이디 입력하는 분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div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야 되니까 div를 또 쓰는 거죠. 자, div를 또 한 개 붙여주시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입력에 해당되는 div를 이제 이렇게 써주세요. div 클래스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클래스 이꼬로 폼 그룹이라고 쓰신다고요. 폼 다시 그룹이라고 쓰신다고요. 하나에 입력하는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해 안에다가 이제 폼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만드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 쓰시는데, 적어도 라벨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해당되는 라벨은 쓰셔야 됩니다. 라벨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번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라고 써주시고, 자, 비밀번호 안에다가 이제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면서, 인풋 태그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로 이제 패스워드 pw, 얘는 지금 넘겨야 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타입은 텍스트가 아니라 타입을 비밀번호에 맞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입 이꼬로 작성을 하시고, 패스워드 PA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십니다. 엔터. 패스워드이고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자인을 위한 클래스 이꼬로, 여기가 이제 클래스 이꼬로 쓰시고, 여기 이제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주세요. 정답 찍으시고. 됐죠?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아이디 한 개 붙여놓을게요. 아이디 이꼬로 pw 쓰시고요. 네임은 데이터 넘길 때 사용하고요. 요 아이디는 이 데이터를 찾을 때, 이거를 이제 이 객체를 찾아서 쓸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라벨에다가 사용하시고 포라고 쓰시고 이꼬로 이제 아이디에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위한 라벨이다. 여기 아이디가 요 아이디입니다. 요거 아이디가 아니라 pw를 위한 요겁니다. 요거 아이디 이꼬르 pw라고 쓴 겁니다. pw를 위한 라벨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pw가 잘 보여지는지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나오죠? 이게 쓰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땡땡땡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타입 이거로 이제 패스워드라고 쓰시면 저렇게 이제 안 보이는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비밀번호를 쓰시면 비밀번호 확인을 또 만드셔야 돼요. 이유는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BW의 div 프로 그 여기 폼 그룹을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폼 그룹 클래스 폼 그룹은 맞고요. 이거 BW2라고 쓸까요? 2 두 번째고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비밀번호 확인. 왜냐면은 사용자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확인을 해서 이제 무엇인가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얘는 이제 네임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네임은 데이터가 안 넘어가요. 비밀번호 확인은 데이터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쓸 필요 없으시고요.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타입은 패스워드고요. 폼 컨트롤 맞고요. 패스워드 2 아이디를 이제 패스워드 2로 얘는 이제 화면상에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2가 같냐고 물어봐야 돼요. 같으면 적당하게 잘 쓴 거고요. 같지 않으면 적당하게 잘 못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용을 하신 거라서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맨 처음에는 패스워드 길이가 뭐 4자 이상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나 이런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해당되는 것에 그런 것을 이제 무엇인가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잘 맞춰서 썼어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이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똑같은 걸 썼어요. 아니면 이제 맞춰줘야 합니다. 틀린 걸 썼어요. 뭐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써보실 거고요. 자, 뭐 이 정도 작성을 하시면 이제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하고 패스워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나옵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데 똑같은 걸 쓰진 않았어요. 쓰진 않았고 이제 점점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해야 될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이름을 입력해야 된다. 이름은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되네요.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밑으로 복사하세요. 폼 그룹이고요. 이번에는 이름이니까 네임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임, 네임, 아이디 네임이라고 쓰시면 되고 NAM이 네임이라고 쓰시면 되고 비밀번호 확인이 아니라 이제 이름이라고 쓰면 되죠. 이름, 성명 또는 이름 이렇게 써서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냥 그 키인 해가지고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포네임 똑같고요. 아이디는 네임이라고 써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네임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인풋 태그 속성으로 맨 처음에다 넣을게요. 네임 이꼬르 네임이라고 씁니다. 이름이다. 그래야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받을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 잘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잘 나오죠? 잘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이름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성별 써야 돼요. 성별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남자 여자 저희가 데이터로 남자 여자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남자 여자라고 이제 직접 써가지고 쓰기도 좀 그래서 사용자한테 직접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폼그룹 한 개 만들고요. 라벨에다가는 성별이니까 젠더라고 쓸게요. 젠더. 근데 얘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는 일단은 포기를 할게요. 포에 해당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요. 포 이렇게 쓰는 거고 성별만 쓸게요. 성별 이렇게 쓰세요. 성별이라고 쓰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은 이제 그 라디오 버튼이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를 체크해라. 되시겠죠? 저는 이제 여기 인풋 태그인데요. 네임은 젠더라고 쓰는 거죠. 네임을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니까 젠더라고 써주세요. 젠더라고 써주시고요. 타입을 라디오라고 써주세요. 타입을 RA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라디오라는 게 보이세요. 라디오 되셨나요? 라디오 버튼. 그러니까 라디오는 그 버튼을 한 개를 누르면 나머지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라디오 선택할 수 있는 걸 매기하고 폼 그룹이고요.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아이디는 젠더라고 쓰는데
그 젠더 아이디를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이디 두 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는 별로 여기서는 얘는 뭐 별로 바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서 좀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쓸 때에 조금 이제 그래요. 사용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젠더라고 쓰시는데 젠더에 이제 언더바 쓸게요. 언더바 한 개는 이제 맨 이렇게 쓰겠습니다. 남자. 되시겠죠? 남자입니다. 쓰시고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라디오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고요. 이렇게 얘가 남자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시냐면 밸류 값을 쓰는 거예요. 밸류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가 얘를 클릭하면 남자가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있는 것도 얘를 밸류를 누르면 얘가 여자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라고 넘어갑니다. 데이터가 남자나 여자나 그냥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 요거 세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까지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걸 세로 고침 하잖아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성별이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성별을 한 줄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아시겠죠? 쭉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뭘 보시라고요? W3 코스. W3 코스에서 한 줄로 보여주는 거를 찾아요. 여기 한 줄로 쭉 보여주는 걸 여기 없네요. 그럼 인풋스 BS 인풋스 클릭해 보시면 한 줄로 써져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폼스 클릭을 합니다. 폼스에 클릭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쭉 한 줄로 써져 있는 게 여기 있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써져 있는 거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폼 인라인이라고 div를 만드셔야 돼요. 폼 인라인 안에다가 이제 폼 그룹을 써가지고 이제 그 한 개씩 쓰시고요. 그 안에 라벨이나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벨 안에 인풋 태그를 넣어서 지난번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한 줄로 쭉 쓰기 위해서 성별 뒤로입니다. 성별 뒤로 한 줄로 쓱 쓰기 위해서 div를 이렇게 더 만들어주고요. div 만들어주세요. 슬래시 div 이렇게 쓰시고 남자 여자를 전부 다 감싸는 이제 div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인풋 태그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는데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로 상따표 찍으시고요. 얘가 지금 폼 안에서 뭐라고 썼냐면 폼 안에서 폼 다시 인라인이라고 썼어요. 폼 다시 인라인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폼 다시 인라인이라고 써보는 거죠. 여기다가 폼 다시 인라인이라고 써주세요.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썼으니까 회원가입해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요거 앞에 걸 체크하면 뒤에 게 없어지고요. 뒤에 걸 체크하면 앞에 게 없어져요. 이게 라디오 버튼이에요. 이 라디오 버튼은 네임이 같아야 돼요. 네임이 틀리면 이 동작을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네임이 같은 것만 라디오로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한 세트로 돼 있으시고요. 자, 이게 요거 된 것 같은데 뭐가 안 붙어 있냐면 그 라벨이 안 붙어 있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div에서 이렇게 한 개 붙여주시고요. 슬래시 div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써주시고 요 div로 써져 있는 요거를 이제 폼 그룹을 여기다가 썼는데 폼 그룹을 여기다가 쓰지 말고 요 div 안에다가 여기다가 옮겨요. 이게 이제 입력하는 거 한 개, 그다음 이게 입력하는 거 한 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div는 이렇게 클래스를 쓰는 거 폼 그룹을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내비둘게요. 내비두고 클래스 이꼬로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로 상단표 찍으시고요. 여기가 폼 그룹이다. 폼 다시 그룹입니다. 라고 쓰시고 폼 컨트롤 쓰시고 div로 묶어주시고요. 요 안에다가 라벨을 쓰시는 거죠. 자, 앞에다가 라벨이라고 사용하시고요. 라벨 사용하시고 슬래시 라벨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인풋 태그를 감싸도록 이렇게 인풋 태그를 감싸도록 해주세요. 그 동그라미가 먼저 나오고 텍스트가 뒤에 나올 거예요. 감싸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맨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남자라고 써주세요. 남자.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남자, 여기 체크하는 게 있고 남자라고 또 보이시죠? 여기 남자. 그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동그라미를 클릭하셔도 돼요. 글자를 클릭해도 동그라미를 클릭하셔도 돼요.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iv 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죠. 인풋 태그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div 폰 그룹을 복사해서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고, 밑으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인풋 태그가 그 다음 줄에 있죠. 이렇게 해서 div 폰 그룹,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인풋 태그,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씁니다. 얘는 여자죠. 여자라고 쓰시고요. 여자 쓰시고요. 슬래시 라벨을 붙여주세요. 슬래시 라벨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래시 div를 붙여주는 거죠. 슬래시 div.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슬래시 div가 여기 밑으로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슬래시 div 하나, 둘, 세 개가 연짝으로 나오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를 체크할 수도 있고 여자를 체크할 수도 있고. 되셨나요? 체크할 수도 있고 씁니다. 그 여자 여기 아이디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언더바 맨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언더바 우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사용하시면 되고, 그 요거는 이걸 체크했냐 이걸 체크했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이디는 특별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하진 않고, 그 다음에 좀 띄어쓰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띄어쓰기.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만 좀 띄었으면 되나요?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좀 띄어서서 사용하시면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 스타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스타일 집어넣으시고 패딩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패딩 위아래는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요. 0 한 칸 띄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5픽셀 정도 5픽셀 정도를 띄어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요건 패딩인데, 패딩은 글자와 여기 이 안에 글자인데 이거 패딩이 아니라 마진 쓸게요. 마진. 밖에는 마진입니다. 마진. margin 이렇게 쓰시고요. margin 이렇게 쓰세요.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진이라고 쓰시고요. 예. 맞나? 자, 세로 고침 해보면 되죠. 이렇게 놓고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거 좀 떨어졌죠? 떨어뜨려서 5픽셀도 떨어뜨렸는데 조금 더 떨어뜨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 부분만 좀 떨어뜨렸어요. 5픽셀보다는 이제 10픽셀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요게 위아래 상하, 요거는 좌우입니다. 좌우에 해당되는 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숫자를 하면 이렇게 방이 이렇게 했을 때 맨 앞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위에요. 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0, 이게 0인 거죠. 0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가 10이 되죠. 반복.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고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요 0은 위아래고 여기 10픽셀이라고 쓴 거는 좌우입니다. 좌우 여백을 마진이니까 여백을 쓴 거예요. 여백을 사용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저희가 이제 스타일에서 마진은 스타일의 마진은 여백을 의미하세요. 얘는 이제 여백은 바깥 여백입니다. 바깥쪽 여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div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div가 있어요. 이게 div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바깥쪽에서 얼마나 뛸 것인가를 마진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얼마나 뛸 것인가를 패딩이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진과 패딩이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 F12를 한번 눌러보시면 F12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나오시는데 스타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얼마나 했는지. 이게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도 보이시면서 지금 바디 부분에 지금 제가 요거 지금 남자가 지금 줄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남자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 레이아웃 스타일이 나오고 레이아웃이라는 게 나오세요. 레이아웃.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게 없네요. 아, 밑에 있네. 여기 밑에 그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스타일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 자체가 볼더예요. 선 두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뭐 10픽셀도 지정할 수 있고, 아시겠죠? 선이 있고, 선하고 여기 글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내용물이랑 사이에 있는 게 패딩이에요. 패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하고 다른 데이터하고의 관계, 데이터 중에서 여기를 얼마나 뛸 것인가가 마진이에요. 마진. 아시겠죠? 이걸 바깥 마진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앞내 바깥 여백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안내 여백, 이 패딩. 안쪽에 있는 게 패딩, 그 다음에 볼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더가 이제 선의 두께인데, 그 볼더를 이용해서도 이제 두께를 잡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쓰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 좌우 여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5픽셀로 나오시는데, 제가 방금 10픽셀로 바꿨어요. 디자인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성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면 이게 점점점이네요. 10픽셀로 잡았는데 점점이 아니라 전체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인풋 태그가 아니라 div죠. div 잡으시면 이게 10픽셀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만들었고요. 여기 여백을 조금 더 쓰시면 되고, 남자를 클릭하거나 여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얘는 맨 처음에 어떤 거를 이제 체크가 되게 만들지,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 거를 클릭을 하면 남자라는 데이터가 넘어가고요. 뒤에 거를 클릭을 하면 여자라는 데이터가 넘어가요. 아시겠죠? 넘어가시는데, 그 맨 처음에 어떤 거를 이제 하게 되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사이트,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는 사이트가 그 남성이 만약에 남자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남성에다가 맨 처음에 세팅을 해주고, 남자가 맨 앞에 오게 만들어, 성별 중에서 맨 앞에 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맨 앞에 두고 여자가 맨 처음에 체크되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거의 뭐 비슷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가나다 순으로 하시면 돼요. 가나다 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남자 여자 이렇게 돼서 얘는 니은이고 얘는 미음이기 때문에 남자를 앞에다 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체크드라는 게 있어요. 체크디드라는 게 있는데, 체크드라는 거를 여기다가 체크드라는 거 쓰시면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남자가 맨 처음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라디오 버튼 중에서는 체크들을 한 개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가 이걸로 쓰지 않으면 데이터를 선택하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이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풋 태그 중에서 그 라디오 버튼에 대한 인풋 태그를 했고요. 그래서 HTML에서 이제 인풋 태그 중에 여러 가지, 요건 HTML 태그에 해당이 되고, 클래스 붙인 거는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트스트랩 해당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결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라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글자를 클릭해도 인풋 태그가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라벨에다가 인풋 태그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죠.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별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한 세트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라벨 안에다가 인풋 태그를 집어넣으시면 글자를 클릭해도 이렇게 체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성별 다 하셨고요. 성별.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을 하실 차례입니다. 생년월일.